반갑습니다. 끝장 회계 노선생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사채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채로 넘어왔고요. 전산회계 1급에서 했던 내용들 말고 전산세무 2급에서 추가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75페이지가 되겠고요. 사채 부분 같이 봅니다. 우선 사채는 무엇이냐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채는 여기 장기라는 말이 나왔죠. 이게 우리 사채는 비유동부채다라는 거 외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비유동부채는 또 우리가 동시에 또 외워줘야 될 게 사채, 그리고 임대보증금,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 중에서 장기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사채를 발행할 때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채는요, 부채랑 뭐가 주식이랑 뭐가 다른 거냐 하면, 우선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그려보면, 차변이 자산이고 대변이 부채, 자본이었죠. 그럼 요 자본을 구성하는 게 주식입니다. 주식. 그리고 부채를 구성하는 거는 보통은 채권, 사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사채가 대표적으로 되는 건데요. 자, 주식은 생각해 볼게요. 우리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우리에게 주식을 돈 주고 사는 거죠. 자, 근데 주식의 특징은 뭐냐면 주식 값이 종이 값이 되더라도, 똥값이 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그 돈을 물려줘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에는 뭐가 있냐? 배당금이 있겠죠. 배당금.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자들은 판단하는 거예요. 이 회사의 주가가 오를까 떨어질까 이런 관점으로 판단을 하고 떨어지더라도 투자자들 책임인 거죠. 자, 근데 사채는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원금이라는 게 있고 이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우리 회사가요. 사채라는 거를 발행해서 사람들한테 주고 파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우리에게 원금을 주겠죠. 그 원금을 사채 발행가액을 주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걸 보장을 하냐면 만기가 되면 원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채에 속하는 사채 그리고 주식의 차이, 요거를 좀 우선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사채의 발행가액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할인 발행, 액면 발행, 할증 발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요거는 이해를 먼저 좀 시켜드릴게요. 우선 액면 이자율 보이시죠? 이게 우리 회사의 사채입니다. 우리 회사 사채가 이렇게 종이처럼 생겼다 치면 여기에 쿠폰이 달려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 하나씩 뜯어서 가지고 오면 이자를 주는 쿠폰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이자를 주는 쿠폰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에 액면가액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그리고 액면 이자율이 예를 들어 10%라고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1000만 원에 10%니까 100만 원씩을 이자로 보장을 해주는 거죠. 매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보세요. 할인 발행부터, 액면 발행부터 바로 볼게요. 액면 발행은 시장에서 다른 사채를 사더라도, 다른 회사의 사채를 사더라도 이자율이 같더라, 이런 식으로. 요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예시로 이렇게 퍼센트를 적는 게 좀 나을 거예요. 시장에서도 10%더라. 네. 그러면 시장에서 사든, 우리 회사 거를 사든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액면 발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제 할인 발행 잘 보세요. 시장 이자율이 더 높다 돼 있으니까 이자율을 12%라고 적어 볼게요. 자, 시장에서 다른 사채를 사면, 투자를 하면 12% 보존을 받을 수 있다. 자, 근데 우리 회사 거 보세요. 우리 회사는 10%밖에 안 해주죠. 그럼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어디 걸 사고 싶으시겠어요? 12% 보장해주는 걸 사고 싶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거 1000만 원짜리인데 조금 싸게 드릴게. 그래서 할인 발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시장에서는 12% 보장 받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10% 밖에 이자를 못 줍니다만 대신에 이거 1000만 원짜리거든요. 요거 좀 싸게 드릴게요.
이게 할인 발행. 자, 그럼 할증 발행은 이제 반대가 됩니다. 할증 발행은 여기 7%라고 해볼게요. 7%. 자, 시장에서도 돌아다니는 사채들을 봤더니 7%밖에 보장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회사 거 보세요. 10%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나와서, 너도 나도 와서 우리 회사의 사채를 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사채에 10% 보장 좋죠? 그러면 제가 좀 비싸게 받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발행할 때 좀 비싸게 사가세요. 라고 하면서 할증, 비싸게 발행을 하는 거죠. 요 부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액면 이자율이 우리 회사 자체에 적혀 있는 이자율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 이자율이 작으면 할인, 같으면 액면, 우리 액면 이자율이 좀 높다. 그럼 비싸게 받겠습니다. 하면서 발행가액을 좀 비싸게 받는 할증 발행까지. 이 부분 일단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채를 발행할 때 발행 수수료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발행할 때 드는 비용은 발행 시점에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이렇게 그냥 발발발로 기억해 주세요. 오답은 액면가액이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나오면 이제 틀린 말입니다. 저는 기억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채는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걸 사용은 하는데요. 일단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 유효이자율법을 가지고 뭐 상가표를 만든다든지 이런 복잡한 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기출 문제들을 제가 이렇게 다 분석을 해봤을 때 그런 문제는 좀 틀리는 게 낫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안 걸리면서 할 만한 문제들, 그런 토픽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 사채는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걸 일단 써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요게 핵심 내용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핵심 내용만 정리를 해봤고, 보시다시피 할인 발행이 있고,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요거 이제 장부가액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실제 지급하는 현금 지급이자, 현금으로 주겠죠.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는 뭐 금액이 어떻냐, 그거랑 실제 지급이자, 그리고 상가액이라는 게 있는데 상가액은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암기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반대가 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증. 그 할증 발행은 증인데 반대는 감이죠. 감. 이런 식으로 짝을 그냥 지워버리세요. 얘네들하고. 우선 시험 문제 푸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 지급하는 이자는요, 어떻게 지급해야 되냐면, 아까 전에 예시로 들었던 거, 이거 보이세요? 내가 이거를 할인 발행했든, 할증 발행했든, 뭐, 액면 발행했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여기 적혀 있는 1,000만 원에 10%. 이게 액면 이자율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그냥 이자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자는 매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현금 지급 이자,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는 일정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왼쪽에 이자 비용은 뭐예요? 요거는 분계되는 거.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거를 뜻해요. 비용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장부에 비용으로 이자 비용 이렇게 적는 걸 말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요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주는, 이자 명목으로 주는 거를 뜻해요. 그래서 할인 발행하면은 매년 이자 비용이라고 내가 계산해야 되는 게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하지만 실제로 주는 돈은 항상 똑같다.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은 반대로 감소한다. 이자 비용의 그 금액의 크기가 매년 연도마다 보면 감소하더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특이점은 상가액이에요. 상가액은 어쨌든 무조건 증가합니다. 두 개 다.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둘 다 무조건 얘네는 증가하게 돼 있다. 요거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시험 목적으로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할인이라는 글자가 있죠. 할인은 빼는 느낌 드시죠. 그래서 사채의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이다. 요거 여러분 차감적 평가 계정 우리 배워줬던 거 기억나세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라는 부채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그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걔는 차감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자, 요거 나온 김에 제가 참고적으로 문제 하나만 좀 적어 드릴게요. 할인 발행할 때랑, 그 다음에
할증 발행할 때 한번 분계를 좀 적어 볼게요. 여기서는 조건을 제가 적을게요. 액면가는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1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면 이자율은 아까처럼 또 10%로 할게요. 10%. 자, 근데 이제 할인 발행은 아까 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시장 이자율이 좀 더 높을 때 10%부터 높게끔만 적을게요. 임의로 적는 거예요. 12% 정도 된다. 그럼 할증 발행은 7%라고 할게요. 시장 이자율이 낮으니까 우리 회사 거를 사람들이 더 사러 오는 거지.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론 한번 붙여볼게요. 분계 잘 보세요. 할인 발행일 때 분계, 그리고 할증 발행일 때 분계. 참고적으로 좀 적어드릴게요. 우선은 대변의 사채가 나옵니다. 둘 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금액은 무조건 액면가액 적으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분계가 이렇게 돼요. 사채는 액면가액이 적혀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 재무상태표에 부채에 사채가 1000만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발행가액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발행가액의 금액은 임의로 잡아볼게요. 우선은 아까 시장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발행가액이 좀 낮아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적냐면 내가 현금을 받았다. 800만 받았다. 할인해 준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할증은 우리 회사의 액면가 10%고 시장은 7%니까 우리 회사 자체가 좀 조건이 좋으니까 너도 나도 사러 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좀 비싸게 받았다. 여기 이제 발행가액입니다. 1300 받았다 할게요.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적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 자, 할인부터 보세요. 차대를 비교해 보세요. 지금 차변에 200이 비죠? 이 200을 사채, 그 다음에 지금 할인 발행이잖아요.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계정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할증 같은 경우는 대변이 300이 비잖아요. 그럼 300 적으시고, 항상 요거는 마지막에 분개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채, 여기서는 할증이라고 적으셔야 되겠죠. 할증, 발행, 자금.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 위치 한번 잘 보세요.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에 지금 기록이 됐고, 할증 발행 차금은 대변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럼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재무상태표에 대변만 적어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어 볼게요. 우선 사채가 적히겠죠. 사채는 1000만원. 그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사채가 1000만원 적히면 되겠죠. 각각 분개했을 때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같은 경우는 분개는 차변했습니다만 저 계정은 사채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 계정 자세히 보시면 저거 자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변에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못 적어요. 그 표시는 해야 되니까 이제 사채와 관련됐다라고 하면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어디 하냐? 여기 밑에다가 하는 거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밑에다 적죠. 우리 대손 충당금 기억나시죠? 그거처럼 가로 쳐가지고 마이너스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사채 장부가액은 얼마냐고 물어보면 800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요렇게 제가 지금 설명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거. 근데 적어도 여러분이 이제 전세 2급 하시는 정도의 수준이시니까 아마 듣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해요. 혹시 여기 또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전산회계 1급 내용들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자, 이제 할증 보겠습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같은 경우는요, 원래 분계 자체가 대변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변에다가 할증하고 그냥 300 적으면 돼요. 요건 차감하는 형식이 될 필요는 없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할증 발행 차금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의 방법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 괄호된 거 보이시죠? 네, 괄호된 건 뺀다는 뜻입니다. 뺀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냥 뭐 가산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요 밑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액면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이시죠?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기한다. 오케이,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참고로 하나만 더. 상가객 요거는 뭐냐면 요 할인 발행 차금이든 할증 발행 차금이든 얘네들은요. 매년 상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없애야 돼요. 뚝뚝뚝 없애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기가 되면 제로가 되게끔 이렇게 상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조금 올라가는 거니까. 결국은 만기 되면 얘네들은 다 사라지고 사채 1,000만 원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최종적으로 이제 제거를 하는 뭐 그런 분계가 있는데 그거 설명하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하자. 그런 의미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다음은 확정, 충당, 우발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선 부채를 또 다른 기준에 따라서 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크게 보시면 확정 부채, 여기 이제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충당이냐 우발이냐 이런 식으로 기타적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 확정 부채는 기존에 우리 배웠던 부채들이 있잖아요. 지금 방금 보셨던 사채라든지 아니면은 요 부채에 보면은 뭐 이런 계정 과목 있죠. 매입 채무 단기 차입금, 예상 매입금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확정 부채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럼 그거를 어떤 정의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자, 우선 갑니다. 확정 부채는 일반적인 부채들을 다 이야기한다.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고, 보시다시피 지출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거, 요거를 이제 확정 부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요것만 부채가 아니라고요.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라는 것도 있다고요. 이제 그걸 보자는 겁니다. 자, 충당 부채, 우발 부채.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냐? 얘는 아까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출 시기나 아니면 지출 금액이 불확실하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뭔가 확정되지가 않은 거죠. 시기 언제 갚을래? 내가 언제 갚을게요. 이런 식으로 요 부분이 이제 확정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금액 얼마야 정확하게 말해봐 했을 때 아 이거 부채로 잡긴 잡았는데 얼마인지는 제가 좀 이런 거 있잖아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대표적인 충당 부채인데 보세요. 대충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대충 지출 시기 자 일단 대충을 잡긴 잡았거든요. 근데 우리 직원이 언제 나가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아직. 그쵸? 지출 금액도 마찬가지죠. 누가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금액도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충당부채, 우발부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그럼 충당부채이냐 아니면 우발부채이냐 요거를 구분하는 방법 보세요. 우선 충당부채는요 아래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얘는 부채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아래 세 가지 요건은 얘네들이고요. 자, 먼저 뭐 하나씩 읽어보면 키워드는 이거예요.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해서 현재 의무.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 다음에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요거 우리 맨 처음에 회계 초기 때 자산부채 자본 설명드릴 때 부채 설명할 때 사실 이런 말씀 좀 드린 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거예요. 지출 시기나 금액은 좀 불확실하다 한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했었던 그 부채의 정의를 충족을 한다면 얘도 부채로 봐주자. 그리고 얘는 충당 부채라는 카테고리로 정리하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부채에다가 표시까지 할 수 있게 해줄게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걸 왜 강조를 드리냐면 우발부채 때문에 그래요. 우발부채를 보시면 한 가지라도 미충족한다면 위에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그냥 나 우발부채로 가세요 이래 되거든요. 근데 표시도 보세요. 부채라는 방에 못 들어가. 너는 그냥 주석에 뒤에 종이 쪼가리에 붙어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본문에 부채로도 표시 안 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우발부채는 주석에 표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충당부채는 아까 말씀대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에 부채에 표시되지만 우발부채는 그런데 안 돼요. 그냥 본문에 표시될 수 없고 주석에 표시된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부채의 유동성에 따른 분류가 다른 것은 유동성에 따른 분류라는 말은 유동부채냐 비유동부채냐 그걸 찾아라는 뜻이겠죠. 유동이냐 비유동이냐. 자, 하나씩 뭐 찾아보시면은 지금 2번 대충 3번 사채, 장기, 그리고 하나 더 불러서 해보자면 임대보증금까지 같이 정리합니다. 요거 지금 다 뭐냐면
비유동 부채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선수금은 유동 부채입니다. 이거 뭐 간단한 문제였고 2번입니다.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갑니다.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 유출이 요거 이제 부채 정의예요. 이거 맞는 말이고. 자, 부채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액이 확정이 되어야 한다.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뭐가 틀렸냐면 요거는 이제 확정 부채 이야기죠. 아까 전에 금액이 확정이 안 되더라도 부채가 될 수 있는 거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이거 틀린 말입니다. 반드시 확정 안 돼도 충당 부채나 우발 부채로 인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럼 3번, 4번 읽어볼게요. 3번. 일반적으로 기업 실체가 자산을 이미 인수하였거나 그 다음에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취소 불능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 의무가 발생한다. 이거는 뭐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을 인수했는데 아직 돈을 안 줬다. 혹은 나는 자산 취득할게요 라고 해놓고 이제 취소불능이란 말을 했으니까 그거 계약 못 엎어요. 그게 취소불능 계약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현재 의무는 뭐냐? 돈을 갚아라, 돈 내놔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건 맞는 말이고 문장 그냥 좀 눈으로 좀 익히세요. 네, 이런 문제들은 문장이 좀 어려우니까 몇 번 보면서 익히시면 돼요. 문장이 길어질수록 자주 보고 눈에 익히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 기업 실체가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에 희생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자원의 유출이라는 말과 뭐 비슷한 말이에요. 자원의 유출. 그거랑 뭐 경제적 효익이 희생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3번 하겠습니다. 사채 회계 처리 관련된 부분 되겠습니다. 사채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채는 재무상태표상 부채잖아요. 부채로 구분해야죠. 틀렸고 1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사채가 할증 발행되고 유효이자율법이 적용되는 경우 사채의 장부 금액은 매기 감소한다 라는 말인데 우선 일단 답은요 2번인데 이거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아까 전에 우리 그림 그렸던 걸로 하면 돼요. 요겁니다. 요거 보세요. 아까 제가 할인할 때는 장부가액 뭐라 했어요? 할인 이야기 할 때는 장부가액 800입니다 라고 했죠. 자, 그럼 할증일 때는 장부가액 뭘까요? 1,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까지 포함한 게 장부가액이거든요. 여기까지 되셨죠? 제가 아까 또 어떤 표현 썼는지 기억해 보세요. 아까 상각을 한다라는 말을 썼었죠. 그럼 뭐를 상각하냐면 얘네들을 상각한다 했어요. 됐죠? 그럼 상각을 어떻게 하는데 얘네들을 없앤다.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같은 경우는 차변에 있겠죠. 그걸 이제 점점 없애가지고 얘를 지금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 200에서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 제로 이런 식으로 줄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은 양수잖아요. 300짜리죠. 그럼 300이 200이 되고 100이 되고 제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시면 요거 보세요. 지금 장부가액 1300이었죠. 근데 할증 발행 자금 얘가 줄었어요. 그럼 얘 줄죠? 1200. 얘가 100으로 줄어요. 그러면 1100 줄겠죠? 제로 됐어요. 1000. 그러니까 할증 발행은 점점 요 장부가액이 보세요. 어쨌든 요 금액 돼야 되거든요. 요 금액으로 우리가 보내야 되는 요 금액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장부가액이 점점 줍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할인 발행 보세요. 800에서 1000만 원이 되려면 점점 장부가액이 커진다 이 말이죠. 보세요. 요거예요. 요거. 자,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할인 발행은 장부가액이 점점 증가합니다 라는 표현. 왜냐? 요 금액이 요 사이에 있는 할인 발행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요 1000만 원에 수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가한다라는 표현이 가능했던 거고, 할증 발행은 1300만 원.
자, 근데 감소라고 적혀 있죠. 무슨 말이냐? 점점 1000만 원이 돼야 되니까. 1300에서 1000만 원이 된다라는 말의 뜻은 점점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감소. 이렇게 이해도 하시고 아까처럼 인, 증, 감감 이런 식으로 암기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옳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할인 발행되고 그 다음에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 나왔네요. 상가액은 무조건 증가입니다. 무조건 증가. 이건 할인이든 할증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증가입니다. 자, 그 다음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대요. 그럼 우리 회사 게 좀 더 크네요. 그러면은 시장 이자율이 더 크네. 잘못 말했다. 다시 지울게요.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크면은 할증이 아니라 할인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시장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 회사 걸 왜 사겠어요? 우리 회사는 사게 하기 위해서 할인 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답은 2번이 옳고 1, 3, 4번은 다 수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감소가 아니라 증가라는 거.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해보겠습니다. 사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쓴 데 있습니다. 틀린 거 찾아봅시다. 자, 먼저 사치 할인 발행 차금은 재무상태표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사채 발행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거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왜 틀렸냐 하면 얘 때문에 틀렸어요. 우리 그 부채에 아까 적혔던 금액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림 잘 보세요. 우리 부채에 사채라고 적었던 거 얼마인지 잘 보세요. 발행가액을 적은 거 아니에요. 뭐냐? 액면가액. 요 부분 보이시죠? 요거예요, 요거. 발행가액을 여기 적는 게 아니라 액면가액을 적어야 돼요. 그럼 발행가액은요? 발행가액은 분기할 때 내가 얼마 받았는지 요거 여기 적는 거죠. 거의 되셨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틀렸고 어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발행이 아니라 액면 금액이라고. 액면 가액 혹은 액면 금액 같은 말입니다. 자, 2, 3, 4번도 읽어볼게요. 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때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가액 보이시죠? 상가액은 무조건 증가합니다. 자, 그다음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 시점에서 발행가에서 발발발 아까 뭐 말씀드렸던 건데 한번 보시고 자,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작다. 우리 회사의 사채 조건이 더 좋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서로 우리 회사 거 살려고 하겠죠. 그럼 나는 비싸게 발행시켜서 팔아버리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 다음의 사채를 2016년 1월 1일 발행을 하였고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을 한다고 하고 잘못된 걸 찾아라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 우선 체크하셔야죠. 지금 보면은 우선은 시장 이자율이 좀 낮아요. 우리 회사의 액면 이자율이 좀 더 높네요. 그러면 우리 할증 발행이라는 거 바로 떠올리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발행가액이 할증이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이 왼쪽 액면가액 거 비교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할증 발행이 된 겁니다. 자, 그럼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요. 일단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번부터 읽어보시면 2016년 결산일은 이제 사채 장부가액은 액면가액보다 크다라고 하죠. 지금 할증 발행이잖아요. 이것도 그림 보면서 갑니다. 다시. 요거는 제가 그냥 요 문제에 맞춰서 그림 그려드릴게요. 그냥 아예 T계정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봅시다. 사채. 여러분 아까 사채 금액 뭐 액면가액 적는댔어요? 발행가액 적는댔어요? 액면가액이죠. 그 다음 할증 발행이라 했잖아요. 사채, 할증. 그리고 금액은 발행가액이랑 액면가액 금액 차이 16만 6,505원. 그럼 장부가액은 116만 6,505원. 얘가 바로 장부가액. 지금 보세요. 그래서 1번이 맞는 거예요. 사채 장부가액은 1166이고 액면가액보다 크다. 100만원보다 크다. 맞습니다. 자, 2번 2016년에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는 요 부분이죠.
100만원에서 액면에서 액면을 곱한 부분이 10만원. 이것도 맞죠? 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틀린 말은 요거예요. 상가액은 무조건 그냥 증가입니다. 상가액은 생각지도 많고 그냥 증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가액은 무조건 증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18년도 말 이자 비용을 적용하고 나서 다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보세요. 지금 2016년 1월 1일이고 만기가 3년이잖아요. 그러면 6, 7, 8, 3년 끝나고 나면은 아까 제가 뭐랬냐면 요 할증 발행 차금 잔액이 영원이 될 거라고 했죠. 할인 발행 차금이 있더라도 걔도 잔액이 영원이 될 거라고 했죠.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6번, 7번 풀어볼게요. 6번, 7번 풀어보시면 또 전산세무 2급 수준의 부채 부분 문제를 한번 좀 거의 다 푼 거죠.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 비유동입니다. 이거 맞고요.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단기, 매입 채무, 그리고 사채. 이거 언밸런스잖아요. 유동부채래요. 사채는 아니죠. 사채는 비유동입니다. 답은 2번. 지금 요거 3번, 4번 보기가 좀 날라갔네. 책에서. 여러분, 일단 요거 그냥 풀어볼게요.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따라서 충당부채입니다. 그 현재 의무로서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그 다음에 과거의 결과로서. 이게 우리 충당부채냐, 우발부채냐 구분하는 거 제가 알려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맞는 말입니다. 충당부채에 대한 맞는, 정의죠. 자, 여기 4번이 없어가지고, 요거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발부채.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석으로 기재한다. 요 말이 있었어요. 여기 죄송합니다. 기재한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어쨌든 답은 2번이고요. 4번은 요 지금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누락된 거 좀 적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보시고 7번 하겠습니다. 다음 중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충당부채 요건 3가지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건데, 자, 7번 하나씩 볼게요. 먼저, 법적 의무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 다음에,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이고, 답은 3번이죠. 요거는 보세요. 시기와 금액이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다면, 요거는 충당부채가 아니라, 우리 뭘 했습니까? 확정부채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7번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채까지 했고요. 이제 여기서 잠깐 끊고, 그 다음 뒷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